안녕하세요. 절야광 할머니입니다. 여러분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우리 아파트에 사시는 78세 할머니께서 새벽 2시마다 깨서 잠을 못 이루시다가 결국 수면제에 의존하게 되셨어요. 그런데 의사들이 말해요. 65세 이상은 수면제가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장기간 복용하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낙상 위험도 3배나 높아진다고 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할머니가 한 달에 수면제 비용으로만 15만 원을 쓰고 계셨다는 거예요. 1년이면 180만 원이에요. 그런데도 효과는 점점 떨어지고 오히려 더 자주 깨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그 할머니가 이제는 5분 안에 스르르 잠이 드신다고 해요. 병원비 한 푼도 안 들이고 우리 집에 있는 것들만으로요. 새벽 2시, 4시에 깨서 고생하시는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오늘 밤부터 당장 달라질 거예요. 정말 50년 할머니 경험으로 터득한 비밀들이에요. 여러분 65세 이상 분들이 밤에 자주 깨는 이유를 아세요? 의료진들이 설명하기를 나이가 들면서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줄어든다고 해요. 젊을 때의 30%밖에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내과학 연구 결과들이 보여주는데 65세 이상은 깊은 잠이 줄어들어서 작은 소리에도 쉽게 깬다고 해요. 그래서 아파트 윗집 발소리, 옆집 텔레비전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거예요. 더 무서운 통계가 있어요. 새벽에 자주 깨는 분들이 낮에 졸음운전 사고가 3배나 많다고 해요. 그리고 면역력도 떨어져서 감기나 폐렴에 걸리기 쉽다고 하고요. 실제로 근처 동네 할아버지 한 분이 수면 부족으로 계단에서 넘어지셔서 갈비뼈가 부러지셨어요. 병원비만 80만 원이 넘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입원비까지 합치면 200만 원이 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잠을 제대로 못 자면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에도 무리가 간다는 거예요. 의사들이 경고하고 있어요. 수면은 최고의 약이다. 잠이 부족하면 모든 병의 시작이다라고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 6시간 미만으로 자는 65세 이상 분들이 심장병 위험이 48% 높다고 해요. 정말 무서운 이야기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50년 동안 터득한 비밀 기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들로 우리 아파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두 깊은 잠을 주무시고 계세요. 첫 번째 비밀. 아파트 온도 마법이에요. 여러분, 우리 몸이 잠들려면 체온이 자연스럽게 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아세요? 의학 연구에서 밝혀진 건데 잠들기 2시간 전에 온돌 보일러 온도를 1도에서 2도만 낮춰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나라 아파트는 온돌 바닥 난방이라서 방 전체 온도를 낮추면 오히려 관절이 아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일러는 조금만 낮추고 대신 이불을 얇게 덮는 게 중요해요. 제가 실험해본 결과 평소 23도에서 21도로 낮췄더니 잠드는 시간이 15분 단축됐어요. 그리고 한 달 관리비도 3만 원 정도 절약됐고요. 그런데 여기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건 발만큼은 따뜻하게 해야 해요. 왜냐하면 발이 차가우면 혈액순환이 안 되거든요. 저는 얇은 면 양말을 신고 자요. 너무 두꺼우면 오히려 답답해져서 잠이 안 와요. 그리고 베란다 쪽 창문을 일시에만 열어두세요. 우리나라 아파트는 밀폐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공기가 답답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방충망은 꼭 닫아두시고 겨울에는 살짝만 열어두세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젖은 수건 한 장을 침실에 걸어두세요. 온돌 때문에 공기가 건조해지는데 적절한 습도가 있어야 코와 목이 편해져서 잠이 잘 와요. 이 방법만으로도 근처 아파트 할머니 한 분이 30분씩 뒤척이던 게 10분으로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는 놀라워요. 두 번째 비밀, 현관 타일 발 마사지예요. 이건 정말 우리나라 아파트 구조를 완벽하게 활용한 방법이에요. 온돌 바닥과 달리 현관 타일은 항상 시원하거든요. 잠들기 1시간 전에 현관 타일 바닥에 얇은 수건이나 요가 매트를 깔고 5분에서 10분간 발을 올려두세요. 발의 열을 자연스럽게 내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올려두기만 하면 안 돼요. 발가락을 10분씩 구부렸다 폈다 하고 발목을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각각 10분씩 돌려주세요.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온다고 해요. 그 다음에는 발바닥 지압을 해보세요. 엄지손가락으로 발바닥 가운데를 꾹꾹 눌러주시면 돼요. 이 부분이 불면증에 좋은 지압점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절대 주의하실 점. 화장실 타일에 직접 앉으시면 절대 안 돼요.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고 특히 겨울에는 감기 걸릴 위험이 있거든요. 반드시 수건이나 얇은 담요를 깔고 하세요. 그리고 발이 너무 차가워지면 안 되니까 5분 정도 했다가 양말을 신으시고요. 적당히 차가워야 효과가 있어요. 우리 아파트 옆집 할아버지가 이 방법을 쓰고 발이 개운해져서 잠이 솔솔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런 게 효과가 있을까 하셨는데 일주일 후에 정말 신기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 비밀. 베란다 달빛 호흡법이에요. 이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방법이에요. 저녁 9시쯤 베란다에 나가서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4초 동안 코로 마시고 7초 동안 참고 8초에 걸쳐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거예요. 이걸 478 호흡법이라고 하는데 전문가들이 설명하기를 이런 호흡법이 부교 감신경을 자극해서 자연스럽게 잠이 온다고 해요. 수면제 없이도 몸이 스스로 잠들 준비를 하는 거죠. 처음에는 7초 참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446으로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시면 돼요. 무리하지 마세요. 그런데 베란다에 나갔을 때 달빛이나 별빛을 보시면서 하시면 더 효과가 좋아요. 자연의 리듬이 우리 몸의 생체 리듬과 맞춰진다고 해요. 이걸 5번만 반복하시면 되는데 숫자 세기가 어려우면 손가락으로 세어보세요. 집중력도 좋아지고 잡념도 사라져요. 그런데 미세먼지가 나쁜 날이나 추운 날에는 창문만 살짝 열고 실내에서 하셔도 돼요. 억지로 바깥 공기를 마실 필요는 없거든요. 건강이 첫 번째니까요. 여름에는 모기 때문에 방충망을 꼭 닫아두시고 모기향이나 전자모기향을 미리 켜두세요. 모기에 물리면 가려워서 오히려 잠이 안 올 수 있거든요. 이 방법을 쓰신 할머니 한 분이 평소 1시간 걸리던 게 20분 만에 잠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꿈도 좋은 꿈을 꾸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신기하죠? 네 번째 비밀. 관리비 제로 족욕법이에요. 여러분 족욕기 사면 10만원에서 30만원이에요. 그런데 우리 집에 있는 대야나 큰 볼만 있으면 충분해요. 대야나 큰 볼에 40도에서 42도 정도 따뜻한 물을 받고 10분간 발을 담가 보세요. 온도는 팔꿈치로 확인하시면 돼요. 너무 뜨거우면 화상 위험이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팁. 물에 굵은 소금을 한 꼬집 넣어 보세요. 바다에 발 담그는 것과 같은 효과라고 하더라고요. 혈액순환이 더 좋아지고 부종도 빠진다고 해요. 만약 소금이 없으면 베이킹소다 한 티스푼을 넣어 보세요. 발냄새 제거에도 좋고 각질 제거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족욕하는 동안 발가락을 움직여 주세요. 가위바위보 하듯이 발가락을 구부렸다 폈다 하시면 돼요. 혈액순환이 더욱 좋아져요. 그리고 족욕 중에는 목과 어깨도 같이 마사지해 주세요. 하루 종일 쌓인 피로가 풀리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올 거예요. 족욕이 끝나면 찬물로 발을 한번 헹궈 주세요. 뜨거웠다 차가웠다 하면 혈관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해서 혈액순환이 더욱 좋아진다고 해요. 족욕 후에는 수건으로 발을 꼼꼼히 닦고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세요. 습기가 남아있으면 냄새나 무좀의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발 마사지 크림이나 핸드크림을 발라주시면 완벽해요. 없으면 올리브 오일 몇 방울만 발라도 돼요. 우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하시는 분이 족욕 후에는 다리가 가벼워져서 잠이 깊게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발이 한결 부드러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섯 번째 마지막 비밀. 24시간 환기구 활용법이에요. 우리 아파트에 있는 24시간 환기구 잠들기 전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먼지가 쌓여 있으면 공기 순환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 젖은 걸레로 환기구 겉면을 한 번만 닦아주세요. 너무 세게 닦으면 고장날 수 있으니까 살살 닦으시고요. 한 달에 한 번만 해주셔도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환기구 바람이 직접 머리로 오지 않게 조절하세요. 목이나 어깨가 뻣뻣해질 수 있거든요.
살짝 벽 쪽으로 바람이 향하게 하시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팁. 환기구 근처에 작은 화분을 하나 놓아보세요. 공기정화 식물이면 더 좋고요. 산세베리아나 스킨답스스 같은 게 밤에도 산소를 내뿜어서 잠자리에 좋다고 해요. 장마철에는 습도가 높으니까 환기가 더 중요해요. 곰팡이 방지를 위해서라도 환기구를 깨끗하게 관리하세요. 반대로 겨울에는 너무 건조하지 않게 젖은 수건 한 장 정도 걸어두시고요. 그리고 환기구 소음이 신경 쓰인다면 작은 스펀지나 솜을 환기구 모서리에 붙여보세요. 소음이 많이 줄어들어요. 이렇게 공기순환이 좋아지면 뇌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어서 깊은 잠을 잘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코막힘도 줄어들어서 코골이도 개선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5분 안에 잠드는 완벽한 순서를 상세히 정리해 드릴게요. 침대에 눕기 시간 전 오후 8시경에는 온돌 보일러 온도 1도에서 2도 낮추기, 베란다 창문 1cm, 살짝 열기, 방충망은 꼭 닫기, 젖은 수건 한 장 걸어두기, 환기구 상태 점검하고 청소하기. 1시간 전 오후 9시경에는 현관 타일에 수건 깔고 발 마사지 5분에서 10분, 세면대에서 조격 10분, 소금 한 꼬집 넣고 조격 후 찬물로 헹구고 완전히 말리기, 발 마사지 크림 발라주기. 30분 전 오후 9시 30분경에는 베란다에서 4-7-8 호흡법 5번 반복, 달빛이나 별빛 보면서 마음 편히 가지기, 하루 일과 되돌아보며 감사한 마음 갖기. 침대에 누운 후 오후 10시경에는 얇은 면 양말 착용, 이불은 얇게 덮기, 베개 높이 적절히 조정, 마지막으로 4-7-8 호흡법 3번. 이 순서대로 하시면 정말 5분 안에 잠이 솔솔 올 거예요. 개인차는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2일에서 3일 안에 효과를 보신다고 해요.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일주일만 꾸준히 하시면 자연스럽게 몸이 기억해서 더 빨라질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은 모두 우리 집에 있는 것들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푼도 안 들고 부작용도 전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 해보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최소 2주는 꾸준히 해보세요. 우리 몸이 새로운 리듬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만약 이 방법들을 2주간 꾸준히 해봐도 효과가 없으시다면 꼭 병원에 가보세요. 수면무호흡증이나 하지불안증후군 또는 다른 질환일 수도 있거든요. 건강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족욕 온도를 조금 낮춰서 하세요. 혈액순환이 갑자기 좋아지면 어지러울 수 있거든요. 오늘 방법 중에서 한두 가지만이라도 시작해 보세요.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자신에게 맞는 방법부터 천천히 시작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한번 잠들면 아침까지 푹 65세 이상 중감각성 완전 해결법을 준비했어요. 새벽 2시 4시에 깨는 근본적인 이유와 해결책을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화장실 때문에 깨는 분들, 꿈 때문에 깨는 분들을 위한 특별한 방법들도 준비했어요. 오늘 밤부터 당장 시도해 보시고 효과가 있으시면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1번 방법이 좋았어요. 족욕이 가장 효과적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후기를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한 잠자리와 행복한 하루를 위해 전략왕 할머니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꿀잠 주무세요. 감사합니다.